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위치가 무엇인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쭉 복귀해보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 과거부터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이제 불거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지금은 도전을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전복되고 사회민주주의식 북한 정권의 사주를 받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체제 도전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세를 보면 지금 원래는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정권을 우리는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정권 찬탈했다고 우리는 보는 입장인데요. 정권이 문재인 씨에게로 넘어간 이후에 본인 얘기로는 운전석에 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즉 문재인 정권이 운전석에 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몸만 운전석에 앉아있고 실제로 핸들은 누가 쥐고 있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이 시작하는 초기 무렵에 북한과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마찰이 있었는데 북한이 도발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절대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그런 안정감을 갖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촛불 난동에 의해서 실격한 후에는 이제 우리는 심각한 불안의식 속에서 살고 있고 북한 핵에 있어서 핵의 인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노예적인 삶을 지금 향해서 우리는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전에 박근혜 정권까지는 한반도 운전석이라는 얘기를 아예 꺼내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운전석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북한에서 통미봉남이란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미봉남. 그래서 북한 측에서 오히려 미국과 직접 통하겠다. 그리고 남쪽은 우리가 봉쇄해버리겠다. 이게 북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대화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왜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라고 합니까? 내가 운전석에 앉았으니 북한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미국하고 교섭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운전석이 맞는 거지. 지금 애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장난감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핸들이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그런 운전석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지금. 애들 수준이에요. 뭐가 운전석입니까, 지금? 북한이 통미봉남을 하겠다고 설칠 때만 해도 북한에게 주도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남측하고 얘기해가지고서는 뼈도 못 추리겠다. 또 얻는 게 없다. 이러기 때문에 통미봉남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운전석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그 속이 턱 빈 강정밖에 안 돼요. 운전석에는 앉아 있지만 핸들은 김정은이가 잡고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씨는 그냥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장난감의 핸들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는 그 우리나라 이 한반도라는 이 차는 지금 문재인 씨가 전혀 조절하는 게 없고 북한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조정되는 무인차입니다. 무인 조종차. 거기에 우리가 이제 탑승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트럼프를 향해서. 트럼프는 차를 조절하는 사람은 아니고 차가 다니는 이 고속도로의 통제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있어서 뭐 과속되는 차량 잡고 또 이렇게 무단 이탈하는 차량 잡고 뭐 이러는 입장이 트럼프의 입장이고 요렇게 가라. 그걸 이제 말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목적은 이 북한의 존속과 북한이 존속되는 상태에서 남북한 영구 분단, 말로는 뭐 평화체제고 뭐 평화통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의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대다수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아이고 저 보수적인 사람들 너무 심한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문재인 씨가 하는 대로 가도 별일 없어. 요까지만 생각하고 텔레비전 보고 자기 엔조이 합니다. 더 이상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 생각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만한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는 괜히 걱정 사스하지 마라,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관자 내지는 비참여자, 자기 그냥 제 개인 생활에 빠져버리는 사이에 누가 득세하게 되냐면은 골수적인 이 사회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한 그 의식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걸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됐느냐? 지금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것은 일본만이 확립되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강력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거기에 저항하는 이 사회주의 세력이 지하 세력으로 남아 있었고 그 지하 세력이 지금 다시 땅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정권을 잡고 사회 개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란 사람이 처음에는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가 2번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또 하고 시진핑이란 사람은 이제 영구 집권을 위해서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을 통과시켰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절대로 선진 국가가 아님을 공표했지요. 이런 걸 보면
러시아, 중국, 이 동북아에 있어서 월남도 지금 공산주의고 적어도 이 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그건 너무 기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일찌감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지난 세월 100년 가까이 걸어온 그런 국가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토양이 너무나 척박한 곳에 그 씨앗이 하나 심어졌던 겁니다. 이 한반도 남반부에 자유민주주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이제 겨우겨우 싹을 트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유지돼 오다가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독재 정권이다 이러한 것으로서 이제 낙인을 찍고 이 사회주의 계열의 이 반정부 투쟁이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민주화라는 거기에 쭉 점철돼 왔던 그런 우리 민주화 역사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가 유신헌법 밑에서는 간접선거로 인해서 제4공화국까지도 제5공화국까지도 간접선거로 전두환 대통령까지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국가였고 이제 노태우부터 직선제로 이제 돼서 진정한 민주화 길을 걸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이런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주장해서 얻어본 적은 없고 정부가 또 대통령이 또 독립투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촌 야도 현상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주도되어 왔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촛불 난동 세력에 의해서 실각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체제를 결정해야 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회주의 세력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싸움이 지금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이렇게 투쟁한 역사는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구에는 많았죠. 미국은 독립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투쟁이 많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한 번도 없었고 그건 다 해줬습니다. 독립투사 출신의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해줬고 그 다음에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냥 입만 쫙 벌리고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넣어주는 것만 씹어 먹으면 되는 덩치는 굉장히 왜 새들 보면은 덩치는 똑같은데 어미새가 와서 이렇게 먹여주면 입 쫙 벌리고 받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온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미새가 교통사고로 나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어미새가 지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아무리 쫙 벌리고 있어도 자유민주주의의 그 먹을 것을 넣어주던 그 어미새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누구냐 하면은 탈을 쓴 자, 탈을 쓴 자가 지금 어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이제 다 큰 독수리들이 이제 비행의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덩치가 이제 어미만큼 컸어요. 이제 둥지를 떠나고 이제 날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로의 비행을 위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날아오르는 순간 우리나라는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죠. 우리 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이 판을 치는 이러한 용공 세력의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돌아오지 않는 어미 독수리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시다.